안녕하세요. 서울 에코내과 의원 내과 전문의 박병조입니다. 뇌당능 장애 시기이거나 당뇨병의 초기에서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하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포도당과 함께 수분이 같이 배출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혈관 내 혈액이 진해져서 수분을 찾게 되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 효과가 감소해요. 섭취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섭취를 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허기가 진다고 생각해서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먹게 되죠. 이렇게 다음, 다뇨, 다식을 전형적인 당뇨병의 3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흐릿한 시야, 쇠양증, 가려움증,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감각 이상, 소화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 모를 증상이 있다면 당뇨병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병 기전에 따라서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고 사용하는 약제도 각기 다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의도가 공복 기간을 길게 하여 포도당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소모함으로써 체중 감소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복이 길어지게 되면 뇌에서는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공복감을 야기시키고 폭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상인에서는 다식을 하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관 내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는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후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고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포닐 유레아나 인슐린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공복 상태로 있을 때는 이는 저혈당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 사는 가족 형태가 많은 요즘 시대에 집안에서 이제 혼자 저혈당을 잃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식 단식으로 인해서 축적된 지방을 태우고 체내 신진대사가 개선된다면 혈당 조절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제1형 당뇨병이 아니고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제를 설포닐 유레아나 인슐린이 아닌 다른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공복 후 식단을 철저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의 분류로 공복 혈당 장애와 뇌당능 장애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란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0mg/dl인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슐린의 작용에 따라서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해 두었다가 혈당이 떨어질 때 다시 간에서 저장되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생성해서 사용함으로써 늘 일정한 농도의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밤사이 금식 상태에서 혈중 혈당이 떨어질 때 간에서 보상적으로 지나치게 당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의 분비 부족 또는 간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로 간의 포도당 대사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당능 장애라고 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mg/dl일 때를 의미합니다.
다만 식후 혈당을 측정함에 있어서 식사량이나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식후 혈당을 검사하려면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즉 내당능 장애는 75g의 경구 포도당 부하 후에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mg/dl인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내당능 장애를 풀이하자면 포도당에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당능 장애는 특히 아시아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당능 장애가 공복혈당 장애보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데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습니다. 한편 노화가 진행될수록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노인들에서는 공복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식후 혈당에 의한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노인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내당능 장애 혹은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